헛박가리에서 직접 모세혈관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 부르고 산소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물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호흡할 때 한 번도 기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헛박가지를 보면 우리는 물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다. 우리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다.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흔히 걷기 운동하면 체지방을 태우고 몸매를 유지해주는 유산소 운동으로만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자주 걸으면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뇌도 건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속 6km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인지 부분을 담당하는 전두엽 등의 피질이 두꺼워지는데 단순히 앞만 보고 걷기보다는 주변을 살피거나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르락 내리락하면 뇌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6개월간 꾸준히 걸은 뒤에 MRI 검사를 했더니 언어 중추를 담당하는 측두엽과 전두엽이 운동 전보다 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 숫자가 줄고 무엇보다 뇌신경세포들이 만나는 시냅스가 줄어들게 되는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요, 뇌세포 손상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BDNF, 즉 뇌신경 영양인자란 물질이 분비돼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만의 뇌 건강 비결도 궁금해지는데요. 따로 있으신가요? 이 브레인에 대한 건강법 있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느끼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분산적이라는 거,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 브레인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분산적인 생각을 하나의 학습 목표로 몰아가는. 그래서 긴 호흡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은 긴 호흡을 할 수 없어요. 10분 정도 딱 끊어서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또 한 호흡 쉬고 또 계속 몰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브레인 훈련법, 브레인의 건강법.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도 집중해서 생각하는 그런 노력해봐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 배우게 되나요? 네, 호흡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호흡은 먼저 가장 호흡을 먼저 공부하는 방법은 물고기 호흡을 보는 게 좋아요. 물고기들이 어항에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물을 마시잖아요.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물 속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물고기들이 흡수하는가, 그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될 거고, 그게 나아가서 인간의 흡합과리에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흡수하는가, 그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아직도 우리는 액체 상태를, 호흡의 본질은 액체 상태하고 매개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흡합과리, 모세혈관, 그 전체 상황도 액체 속이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에 물고기가 호흡하는 그 과정이 우리 육지동물로 오면서 육상에서 대기 중에 산소를 호흡하는 과정하고 사실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네. 그렇다면 뇌과학 공부에 있어서 호흡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호흡은 결국은 우리 모세혈관에서 그 적혈구,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산소가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 결합이 되는 거죠. 그걸 호흡작용이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흡은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너무나 당연해서 깊게 궁금하지 않았던 분야가 호흡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신체 작용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의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요거에 내가 상어 브레인을 그려볼게요. 상어 브레인 그려본 적 있나요? 상어가 개구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10,000배 이상 클 것 같은데 브레인 관점에서 보면 야가 더 진화했던 거 알아요. 상어 브레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요거 딱 그래서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류, 양서류, 포유류. 예. 근데 기본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 거 보시라. 상업을 A는 얘들은 굉장히 현란해. 후각망울이 이렇게 나오고, 후각을 처리하는 올팩토리 로버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요것서, 야들은 또 무슨 외계인처럼 요렇게 가고 후각망울 요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돼요. 자, 요게, 후각 로버, 후각력. 네, 후각력하고, 후각력을 처리하고, 상어의 대뇌는 후각력보다 더 적어요. 참 놀라워. 요만해. 상어의 세레브랄 코텍스는 요만해요. 후각 처리하는 것도 적어. 자,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늘어오다가, 그냥, 무지하게 큰 게 하나 있어. 이렇게. 이게 뭐야? 뭐죠? 질문. 지금까지 감이 잘 따르는 사람은 감자보다 이렇게 커. 후각보다 더 크고, 대뇌 피질보다 더 커. 대뇌보다 더 커. 청각? 옵틱 로버. 자, 텍텀. 이 텍텀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텍텀. 시각 처리한 시각엽이 이게 텍텀이에요. 시각엽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시각엽 밑에 이렇게 넉비공생물처럼 볼록하게 있는 요게 뭐냐 하면, 요게 바로 손해요, 손해. 손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에 해당되는 기가 있습니다. 상어의 기. 이 기에 해당되는 요거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연수, 메둘라 구조가 있어요. 근데 떡국이 안 닫힌, 오픈된 연수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심에 쫙 꺼주시면 돼요. 이게 상어예요. 보세요. 그렇게 크지만은 야들보다 한 수 낮은 거예요. 이제 덜 그리겠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상어 브레일 그려보면 우리가 왜 교감, 부교감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확 드러나요. 자, 우리가 아는 신경들이 크라이널 러버, 뇌신경, 크라이널 러버, CN이라 그래요. 뇌신경 12가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볼게요. 이쪽에 다 이거 후신경 1번이고 3번 있고 다 있어요. 자, 5번부터 할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5번이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요. 여기서부터 나가요. 여기 귀 있는 여기서부터 5번 가지가 3개까지 그대로 다 있어요. 야들도. 세상에 인간처럼 3자 신경에 3가지까지 그대로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무슨 신경이 있나 하면 7번 신경이 나와요. 페이셜 러브 7번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정전 와우 신경 8번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신경줄까지 있는 9번 신경. 뭐죠? 서린신경이 있는 거예요. 9번. 근데 9번은 여기 가서부터 격가지를 해갖고 아가미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9번. 자, 여기까지 해갖고 남발 적어줄게요. 이게 3차 신경. 이게 7번 페셜. 이게 8번 정전 와우. 자, 이게 9번 서린신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야들이 미주신경 당연히 있지. 자, 다시 펜을 놓고, 주인공은 미주신경. 미주신경이 얼마나 장엄한가, 따라서 장엄하다. 얼마나 드라마틱한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는 걸 알아요. 미주신경을 그려볼게요. 미주신경이 이렇게 첫 번째 격까지가 요 끝에 요거 처리 잘해요. 요거 왜 그러는지 알아요? 요거에 물고기 아가미가 들어가요, 요거에. 아가미가 들어가면 모세혈관에서 동맥, 정맥이 글로 만나면서 산소를 물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자, 그래서, 드디어 왔어. 한 가지 왔어. 근데 미리 마지막 가지까지 그려놓을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채워나가는가 보세요. 자, 두 번째 가지, 미주신경의 두 번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세 번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네 번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야가 이걸로 끝나느냐? 미주신경이 어디죠? 상어도 창자가 있고, 염통이 있고, 간이 있잖아요. 그걸로 다 한번 간다? 미주신경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스플랜칭 너브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주신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해서 내장 온갖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이거보다 더 큰데 뭐. 보세요. 이거보다 더 커, 야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플랜치링 러버가 또 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자, 요게 요렇게 하면 요게 무슨 말인지 알죠? 반을 그린 거예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반은 이쪽에 동일하게 그리면 되겠죠? 예. 네. 시간상 생략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이 빨간 걸로 그리세요. 아가미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가미를 내가 그릴게요. 빨간 거 선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파란색을, 자, 이거는 동맥, 정맥을 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맥, 정맥, 이렇게. 아가미에. 이게 아가미요. 참, 아가미인데, 잠깐만요. 이거는 실제로 아가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아가미가 어떻게 된다면요. 아가미가 사실은 뻗어탄 이 플라스틱 막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대가 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 엽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가미요. 이게 통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통이고. 그러면 여기 혈관이, 여기 정맥하고 동맥이 이렇게 가요. 일로도 나요. 이렇게. 정맥, 동맥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정맥, 동맥이 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뭐냐면, 이게 정맥, 이게 동맥 같이 들어가요. 하나가 정맥, 하나 동맥이 들어가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와도 이게 딱딱한 막대기 같아갖고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난 이걸 처음에 헷갈렸던 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정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식기 세척하고 접시 이렇게 꼽아놨잖아요. 정확히 그 구조로 돼 있어요.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죠? 접시 꽂아놓은 구조요. 그게 뭐냐, 하나의 디스크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걸 하나의 디스크로 이렇게 되는 거. 이 사이 없는 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교과서에, 좀 제대로 된 교과서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요거 디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교과서를 보는 사람은, 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연속된 구조인데 이거 잘라내갖고 이 단면을 보여주는 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상식이죠. 자, 어떤 생명체가 이런 구조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생명의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거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배율로 보면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접시가 이렇게 꼽혀 있는 거예요. 접시가 이렇게 꼽혀 있으면 접시 꼽힌 면에 수직으로 바닷물이 가요. 잠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없어요. 내가 다시 해줄게요. 접시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 접시 면에 정맥하고 동맥인 모세혈관이 이렇게 나 있어요. 접시에 쫙 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물이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이 접시 사이에 빈 구멍이요. 물이 접시 사이로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 모세혈관, 동맥, 정맥 있죠. 그래서 물하고 만나는 거, 바닷물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각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원통형 구조로 이렇게 연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진도 제시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상상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전자현미경 사진을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단면에 모세혈관의 정맥, 동맥이 실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를 일로 바닷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자, 이쪽에 동맥이고 이쪽에 정맥이라 하면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면 동맥에 산소가 많잖아요. 이제 정맥이 적잖아요. 이쪽이 정맥이요. 이쪽이 동맥이요. 그러면 물이 처음 지나가는 이 물이 산소가 많잖아요. 이걸로 줄 거 아닙니까? 정맥에서 산소를 줄 거 아닙니까? 요쯤 지나가는 물은 산소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적게 주는 거예요. 요거 더 적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산소 농도가 이게 90%, 이게 60%, 이게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짧은 기간 지나는 동안에. 이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물하고 모세혈관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산소를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아가미가 이게 물렁물렁한 뽀득뽀득 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말라놓고 보면 플라스틱 같은 거잖아요. 그럼 산소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 근데 왜 들어가느냐 하면 그게 접시 꽂아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시 꽂아놓은 구조 그 평면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소를 물하고 직접 만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 이걸 다시 그려줘야 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호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방법이 없어요. 하나만 그립시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너무 급히 가면 오히려 그게 안 돼요. 자, 호흡에 대해서 이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은. 그래요, 됐잖아요.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은 복잡한 것좀 몇 번 해보면 금방 그려지는 그림이요. 예. 자, 이 그림에서 자, 호흡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주인공이 자, 세 개 핵이요. 핵이 자, 요게 뭐죠? 하이퍼글라살. 요게 뭐죠? 미주신경 등쪽 핵. 자, 이쪽에 뭐죠? 하소내각이 있고. 자, 이쪽에 하소내각이 있고 바로 저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피라밋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하올리브 핵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솔리터리 트랙이 있어요. 자, 상으로 다 그려주세요. 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인 뭐가 있냐면 앰비규어스. 예, 의문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핵이 있는 게 뭐냐면 센트럴 케모 리셉터 에어리아가 여기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예. 자, 몇 개 생략하고 그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호흡은 뭐냐면요. 간단해요, 지금부터. 자, 따라오세요. 호흡은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내가 빨리 그릴게요. 그 위에 그러니까 폰스 상부에 누모탁식 미디알 파라브라키알 누클레어스. 요게 센터예요. 예. 그 센터에서 자, 여우에서 하나는 아미그달라고 하나는 대뇌피질에서 와갖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립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게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의문핵으로 들어가요. 자, 정확히 의문핵이 아닙니다. 지금 이쪽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서 그 핵이 의문핵 부근이에요. 특히 니트로 앰비규어스 핵 그 부근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 대략 의문핵 쪽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루트는 자, 그 다음부터 자, 주목. 이렇게 해서 의문핵으로 가는 루트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는 갈라져 갖고 솔리테리 트랙으로 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 호흡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도살 레스파토리 호흡이란 말입니다. 알스부터 도살 레스파토리 누클레어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벤트랄 리스파토리 누클레어스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요 핵이 바로 솔리터리 트랙 고립노핵이에요. 고립노핵이 등쪽 호흡핵이요. 그리고 등쪽 호흡핵은 자, 중요한 게 등쪽 호흡핵은 바로 흡식이요. 자, 따라서 호흡. 예. 자, 호흡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호하고 흡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흡은 뭐죠? 덜 마시는 숨. 호는 내쉬는 숨. 익스파토리, 익스파토리. 이걸 완전히 구분해야 돼. 이게 두 개 다른 핵에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보통 호흡, 이거 타이달, 그러니까 안정시호흡, 따라서 안정시호흡하고 운동시호흡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범주를 완전히 구분해야 여러분들 호흡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거 밑에 깔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자, 등쪽 호흡핵. 이게 등쪽 호흡액입니다. 등쪽 호흡액이 뭐냐면 흡식입니다. 들어마식입니다. 요거 적어줄게요. 요게, 요 핵은 정확히 솔리탈입니다. 고립노핵이고, 이게 바로 흡식중추. 마시기 숨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이거 고립노핵이에요. 네. 됐죠?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척수를 두 개를 그려주세요. 호흡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호흡도 전적으로 신경 시스템이 조절하는데 이게 미묘한 게 의식적 호흡이 있고 무의식적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심장은 대부분 무의식적인데 호흡은 의외로 의식적인 관념이에요. 그게 뭐죠? 전적으로 의식적인 게 발음하는 거잖아요.
예, 발음이기 때문에 언어를 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대충 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척수가 관여를 해요, 호흡은. 당연히 호흡은 관여하는데, 대뇌 피질에서부터 호흡이 관여되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흥분했을 때, 놀랐을 때 호흡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아미그달라하고 관련돼 있고, 운동할 때 호흡은 정상 때 호흡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색깔로 구분할게요. 자, 이게 덜 쉬는 숨이죠. 덜 쉬는 숨, 덜숨. 자, 덜숨의 연결로는 여기서 시냅스를 해갖고, 이렇게 간다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날숨 합니다. 날숨은 이쪽에서 봅시다. 이렇게 두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헷갈려요. 이거 제대로 된 그림이, 요거 제대로 된 그림이 거의 없어요. 컨사이스 아틀라스에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헷갈려요. 왜 헷갈리나? 자, 펜을 놓고 주목하세요. 덜숨, 날숨 헷갈려요. 덜숨은 간단해요. 따라서 덜숨은 고립노해. 네, 이 고립노해 해줘요. 그 다음에 날숨은 누가 해주느냐 하면 이 앰비기어스 의문핵 부근에 있는 이 영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벤트랄 레스파토리 누클레우스예요. 바로 요게. 근데 야는 뭘 하느냐 하면 덜숨 하고 날숨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야는 덜숨밖에 안 해요. 됐죠? 요걸 평생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헷갈려요. 덜에 쓰는 숨하고 내쉬는 숨이 신경모가 다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시그널이 이게 뭐냐면 이게 세비칼, 흉추 3번, 흉추 4번, 흉추 5번. 이게 바로 피레닉 너브라 해서 굉장히 유명한 너브입니다. 이 피레닉 너브가 이쪽에서 이렇게 시냅스해요. 그 다음 여기서 시냅스 했는 게 일로 나와줘요. 일로 나와주는 게 뭘 해주느냐 하면, 자,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면 행경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페레닉 너브가 가는 게 행경막으로 가요. 여기서 시냅스 해주는 거예요. 행경막.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여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중으로 좀 복잡합니다. 여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은 뭐냐 하면 T 세레식 흉추 6번에서부터 흉추 12번까지 해줘요. 가드는 어디를 나면 이렇게 해서 일로 가줘요. 갈비뼈 쪽으로 가줘요. 예.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데, 이쪽은 아직도 연구되고 있는 분야예요. 의외로 그렇게 호흡이 간단찮다는 걸 내가 몇 개 보여줄게요. 이쪽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호흡이 왜 간단찮은 거를 보여줄게요. 자, 1, 2, 3, 4, 5. 요거에, 지금 요거 얼마냐 하면 5.8입니다. 요 높이 하나면 여러분들 이제 호흡이,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호흡하고 이거 지금, 이거 아차 하는 느낌 와요. 이거 뭐냐, 폐활량입니다. 폐활량. 네, 운동생리 체장 중에 폐활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요거에 지금 이게 1000cc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폐활량이, 자, 먼저 이야기할게요. 우리 폐가 양쪽에 있는 폐를 맥시멈, 이제 어른 남자 기준입니다. 어른 남자 맥시멈 했을 때 헛바까지 다 공기를 넣으면 공기가 몇 리터 들어갈 것 같아요? 알고 싶은 지식이죠? 네, 이런 것도 다 피해간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거 아무도 가만 안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어른 남자 정해져 있어요. 정상인 경우에 폐병 환자 아니고 정상인 경우는 5,800cc요. 네. 그럼 페트병 안 되잖아. 1000cc 1리터, 5리터, 6리터. 대략 6리터, 5.8리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지식은, 자, 더 들으셔보세요. 자, 빨리 할게요. 최대한, 들으셨다가, 후, 내보세요. 요게 뭐냐면, 요게 폐활량이요. 들으셨다 확 내쉬면 요게 폐활량이요. 그러면 질문. 이때 다 끝까지 내셨을 때 폐에 공기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상이 남아있겠죠? 그게 얼마 될 것 같아요? 1200리터요. 1200cc요. 1.2리터요. 이게 장기량,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발악을 해도 못 빼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 하면 요 1200에다 선을 하나 꺼줘야 돼요. 기가 막혀. 우리가 호흡을 진짜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성인 남자의 호흡은 정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여기서 가장, 보통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느냐. 그걸 안정시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타이달, 따라서 타이달. 물결 조수처럼 잔잔하게 하는 거예요. 저 보통 호흡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 한번 제대로 아마 관찰 안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는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특히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호흡하는지도 뭘 모르잖아요. 그때 가슴이 얼마나 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자, 들으시고 흘러시고 합시다. 얼마나 공기가 들어가고 나올 게, 들어간 공기 나온 게 합치면 얼마 될까요? 질문. 한번 생각 안 해봤죠? 예, 500cc요. 세상에. 500cc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500cc를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전데 2하고 2000하고 3000리터, 3000cc 그 사이에 점선을 꺼주세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보면, 아하, 내가 호흡을 제대로 몰랐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요. 자, 2000에서 3000 사이에 밀리리터입니다. cc. 요게 500cc요. 됐죠?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안정시 호흡은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500cc 안에서 놀아요. 덜숨, 날숨, 덜숨, 날숨. 세 번 쉬어보고, 그 다음에 자, 누가 심호흡을 한다? 확 들이쉬면 쫙 해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5,80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지고, 자, 그대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쉬고, 내쉬고, 확 내쉬보죠. 그럼 얼마나 내쉴 것 같아요? 요게,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폐활량이라는 거는, 폐활량이라는 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맥시멈 들이쉬고, 맥시멈 내쉬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4600cc요. 우리 폐활량은 성인 남자는 4600cc요. 정상인은. 이랬을 때. 자, 그게 4600cc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개, 다 끝나서 요 곡선만 이해하면 그 폐활량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요거서 요까지요. 요거서 요까지가 뭐냐 하면, 요거서 요까지. 요거서 요까지가, 흡식 예비량이라 그래요. 흡식 예비량. 자, 요게 5.8입니다. 5.8리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서 요까지가 얼마냐 하면, 요거서 요까지 양이 호식 예비량이요. 호식 예비 이런 거예요. 간단한 개념이요. 우리가 보통 호흡하잖아요. 그러면 확 내쉬보라는 거예요. 후, 이럴 때. 자,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는 개념이요. 들으실 때부터 해줄게요. 잘 보세요. 해봤죠? 날라 다 합치면 500cc요. 그냥 한 번 할 때 250 들어오고 합쳐 500쯤 돼요. 그러면, 자, 너 마음껏 한번 쉬어봐. 이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3000cc를 더 들어갔었어요. 500cc에 6배를 더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평시하고 호흡을 많이 할 때하고는 6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쉬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자, 들으실 때는 보통 때보다 6배 들으실 수가 있는데 밀어낼 때는 그렇게 안 돼요. 밀어내보세요. 안 되잖아. 이제 확실하죠? 밀어낼 때는 한 2배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호식 예비량이요. 따라서 호식 예비량. 이게 얼마냐면 1100cc밖에 안 돼요. 예, 1100cc밖에 안 돼요. 호식 예비량이. 자, 그러면 누가, 자, 끝까지 한번 내쉬봐. 봤어요? 그런데 얼마 남아있죠? 1200 남아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장기량이라 그래요. 이게 1200이요. 자, 그러면 당신이 한번 끝까지 들이쉬었다가 끝까지 한번 내쉬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바로 이 곡선이죠. 이 곡선이죠. 자, 그러면, 자, 3500까지 갔어요. 보통 때 500에서 3000대가 3500까지 갔어요. 후, 내쉬면서요. 끝까지 1100까지 나간 거예요. 그럼 다 합치면 이게 얼마냐면 4600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폐활량이란 말 쓰잖아요. 폐활량이란 말이 바이탈이란 말 쓰는데 요게 폐활량이에요. 요게 성인 남자, 정상인 성인 남자의 폐활량이에요. 폐활량이 4600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전체 토탈 우리 폐가 갖는 볼륨은 당연히 5800이 되는 거예요. 5800cc 밀리리터. 네. 이제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성인 남자가 1분간 숨을 쉬면 어느 만큼 산소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분 동안 보통 한 20회 평상시에 호흡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산소가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전체는 우리가 대충 하는데 산소가 얼마인 줄 알아요? 의외로 적게 250cc요. 놀랬어요. 그럼 뭐야, 1회 호흡 아니야? 박 박사 저 잘못 생각은 아니야? 예. 1회 호흡하면 500cc 들락거리잖아요. 자, 산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8%가 질소요. 산소 얼마? 21%밖에 안 돼요. 그걸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분간 필요한 산소량은 250ml예요. 와. 진짜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 1분간, 자, 평시에 안정시입니다. 요 적어 놓으세요. 안정시 산소 O2 얼마냐 하면 250ml per 분이요. 1분간에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자,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몇 프로예요? 21%잖아요. 그러면 들어섰다 하면 21%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볼륨에서. 그러면 내쉴 때 인간의 내숨의 산소량은 얼마일까요? 몇 %일까요? 아무 생각 안 했죠? 내가 이런 걸 보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다 피해간다는 거.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야. 나도 처음에는, 그럼 내일 숨면은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지. 뭘 질문해? 이러잖아요. No. 날 숨에도 대부분은 질소 빼고 대부분은 산소예요.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이걸 적었어요. 뭐 긴장할 것 없이. 그러니까 덜 숨일 때 당연히 산소가 얼마냐 하면 얼마죠? 21%예요. 공기 중에 21%. 자, 덜 숨일 때 이산화탄소는 몇 프로예요? 질문. 덜 숨일 때 이산화탄소 몇 프로예요? 공기 중에? 0.04%예요. 우리 자, 그건 뭐 20시간 내가 강의했죠. 덜 숨일 때는 0.04요. %요. 이게 이제 CO2입니다. 이게 이제 O2고 이게 CO2요. 이쪽이 덜 숨이요. 자, 날숨은 어떻게 되는가? 날숨. 바깥 내쉬는 숨에 전체에서 대부분은 질소인데 질소 빼버리고 질소는 작용 안 하게 빼버리고 산소 몇 프로? 혹시 아는 사람? 네? 18%? 21%, 18%? 그거 비슷하게 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19? 너무 맛있었어요. 16%예요. 산소 16%고 이산화탄소 몇 프로인 줄 알아요? 낼 숨의 비율로서 볼륨당 몇 프로냐 하면 4%예요. 네. 자, 그러면 박 박사 노상 문 열어놓고 자라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는데 이산화탄소 뭐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은데? No.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문을 닫아놓고 시작해봅시다. 처음에는 산소 21% 들어와갖고 이산화탄소 4% 됐죠? 그러면 그 공기를 다시 치잖아요. 복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밖에진 공기요. 미묘한 차이지만 이율이 연기가 좀해도 나중에는 뭐 엄청나게 이자에 눌려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가 점점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산소는 줄어드는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리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다 문 닫아놓고 한 30분 있어 벌써 이 인구가 완전히 질식하는 거예요. 4% 적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놀라야 하는 거는 이거 보세요. 이게 몇 배입니까? 우리 정상 상태 공기보다 우리가 내쉬는 숨에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 이걸 이해하면 호흡의 본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산소가 의외로 더 놀라운 정보는 혈액 1리터당 실제로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이 100ml당 산소가 들어가는 게 5ml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세포 조직이 산소를 무지하게 마실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1분간에 우리가 필요한 이 70쪽, 60쪽의 세포가 필요한 산소량이 어디 가서? 이 컵 보자. 됐네. 요거 한 200cc 될라나? 200인가요? 요거 정확히 아는 사람 있어요? 요거 한 150쯤 될 수가 있어요. 대략 200일 합시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산소 공기 분다. 공기, 기체요. 요거 확 들어보면 돼요. 들어보면 우리가 이 60쪽의 세포가 1분간 살아요. 그럼 이 60적 개를 이걸 나눠줘 보세요. 산소 분자 숫자를 나눠줘야 돼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일어나는 걸 여러분 정량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흡합가리에서 일어나는 거 알면, 호흡이 도대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흡합가리를 그려줄게요. 자, 흡합가리 빨리 겁니다. 흡합가리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 흡합가리도 전부 다 뭘로 돼 있다? 세포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세포. 근데 이 세포들은 아주 희한한 형태로 돼 있어요. 흡합가리가 축구공 같잖아요. 축구공을 그려주면 돼요. 근데 축구공 껍질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게 흡합가리 세포라 해갖고 타입 1, 타입 2 두 가지로 나눠줘요. 이 흡합가리 세포요. 뭐 다 그리기 귀찮으면 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다 일일이 그리기 귀찮으면 하나를 그냥 쭉 내려버리면 돼요. 자, 이게 흡합가리요. 그러면 이게 세포라는 어떻게 증명해 보이느냐? 점 찍어주면 돼요. 다 뭐죠? 이게 뭐죠? 핵이에요. 이게 하나의 세포라는 거야. 자, 그러면 흡합가리의 중요한 거는, 자, 이쪽. 이게 타입 1 세포예요. 타입 1. 이게 뭐냐면 ALVOLUS, 알베러스. 예. 알베러스 셀. 흡합가리 셀입니다. 타입 1입니다. 중요한 건 타입 2 세포라는 게 있어요. 흡합가리에. 타입 2 세포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에. 예. 이게 표면이 아주 거칠해요, 야들은. 좀 특수한 세포예요. 요거도, 뭐 이런데, 예를 들면 이런데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도 세포니까 핵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아, 뜨거운 핵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이쪽에 이렇게 또 다른 타입 1 세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이게 흡합가리요. 자, 놀라운 거는 흡합가리 이 혼자 뭐 작용하는 거 아니요? 뭐냐 하면 누가 와야 되죠? 흡합가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줘야 되잖아. 그럼 누가 와야죠? 그 옆에 혈관. 무슨 혈관? 모세혈관 그러잖아요. 자, 내가 그리 좋아하는 모세혈관. 자, 모세혈관 또 뭘로 돼 있죠? 다 세포로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모세혈관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모세혈관을 여기다 그려줄게요. 모세혈관 어떻게 된다면요? 자, 모세혈관 그거 비슷해요. 야들도 세포로 돼 있는 거예요. 그 타이트하게 연결돼 갖고 관 형태의 원기둥 형태, 관입니다, 관.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참 놀랍죠?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뭐 이게 세포라는 거 정리한 것도 이거 점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핵. 생물화만큼 이렇게 진짜 오묘해요. 자, 이게 간이라는 거 보여줄까요? 간이라는 거 보여줄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거는 관 전체다가 뭐냐면 세포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게 뭐냐면 이쪽에 다 핵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의 세포들이에요. 이렇게 간벽이 다 이게 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혈관은 계속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예. 분해되고 자라고 분해되고 자라는 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면, 자, 이 안에 우리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뭐냐 하면, 저 뭐죠? 미토콘드리아? 헤모글로빈? 너무 밑으로 들어왔어요. 적혈구잖아, 적혈구. 너무 밑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하여튼. 굉장히 잘했어요. 자,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우리 세포 중에 핵이 없는 세포 참 드문데,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핵이. 그리고 적혈구는 얼마나 살아요? 120. 그래요, 120일 살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줌 누울 때, 노란 색깔 나오잖아요. 그 적혈구와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빌루루빈 따서 빌루루빈 이게 빌루루빈으로 처리돼요. 120일 살아 오래 살아요. 상당히 오래 살아요. 그러면 야들이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뭐죠? 이렇게 뭘 주죠? 이쪽 모세혈관이 이 사람 탄소를 주고 여기서는 뭐죠? 헛박가리에 뭐가 있죠? 신선한 산소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환하는 이 장면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생명의 중요한 통찰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야들 둘러싸고 있는 이 기질이 뭔가 보셔야 돼요. 이게 다 타이트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모든 헛박가리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덮여 있어요. 이게 두 개 만나는 이 사이가 인터스테셜, 따라서 인터스테셜. 이거 뭐죠? 간질액, 따라서 간질액. 간질액이요. 따라서 핵심은 뭐죠? 액체요, 액체. 간질액이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동물의 물이, 그러니까 70%는 셀 속에 있어요. 30%는 셀과 셀 공간에 있어요. 자, 질문. 우리 몸에 텅 빈 공간이 있나요? 공기로 차는 텅 빈 공간. 유일하게 허파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 뭐죠? 다 액체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 우리는 이 피부 조직이 타이트하니까 물자루예요, 물자루. 따라서 물자루. 물자루. 예.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하면 대략 3분의 2가 셀 속에 있고 3분의 1이 간질액에 있어요. 세포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질액이요. 인터스테셜 플루이드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호흡할 때 한 번도 기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지에서 호흡하는 건 이 기체잖아요. 이게 기체. 이게 액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헛박가지는 거 보면 우리는 물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섬찟해요. 우리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어요. 따라서요. 우리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다. 우리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다. 오늘 강의에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다. 기관까지 올 때는 기체로 오죠. 근데 헛박가리에서 직접 모세혈관에 산소 주고 이 사람 탄소 부르고 산소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물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는 물 가죽 주머니요. 식물은 수직으로 쓴 물기둥이에요. 오늘 강의 중에 우리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호흡할 때 물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지만 호흡의 본질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